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정신 차려. 내가 내 동생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모든 게 신우이가 친정 반찬을 가져간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걸 말렸다는 이유로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어요. 신우이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승리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옳게 들었지? 오빠 말대로 해. 그냥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려. 여러분, 이 채널은 우리 50의 60대 여성들의 삶과 고민을 다루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공감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여성의 절절한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10년 차, 저는 맞벌이 주부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출근해서 8시간을 일하고 퇴근 후엔 저녁 준비에 아이들 숙제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친정 엄마 덕분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며 겉절이, 멸치볶음, 장조림, 콩자반, 온갖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 딸 힘들지? 애들 잘 먹여라. 엄마가 또 만들어 올게. 허리 아픈 것도 참으시며 반찬을 담는 엄마를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엄마 손길이 담긴 반찬이 가득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분명 아침에 가득했던 반찬통이 저녁이면 절반 이상 비어 있는 거예요. 처음엔 남편이나 아이들이 많이 먹었나 싶었죠. 여보, 김치 많이 드셨어요? 응. 점심에 조금 먹었는데 뭔가 이상했지만 넘어갔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몸이 안 좋아 조퇴하고 집에 일찍 들어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우리 애들 엄청 좋아하는데 다 가져가야지.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뭔가를 꺼내는 소리. 거실로 들어가니 신우이가 큰 비닐봉지에 반찬통들을 마구 담고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정성껏 담가주신 김치, 깨집김치, 겉절이, 멸치볶음까지. 아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우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 올케 왔어? 일찍 왔네? 나 반찬 좀 가져가려고. 그건 우리가 먹을 건데요. 에이, 당신 친정에서 맨날 가져오잖아.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좀 나눠 먹는 거지 뭐.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 나눠. 가족.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아가씨, 가져가실 거면 한마디라도 하고 가져가세요. 허락도 없이 이러시면. 뭐, 허락? 야,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신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올케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는 거야? 겨우 반찬 몇 개 가지고. 겨우 반찬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야, 내가 받은 거 얼마나 많은데 좀 나눠 먹으면 어때?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퇴근한 거였습니다. 왔어? 미영이 왔네. 신우이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올케가 나한테 막대해. 반찬 좀 가져간다고 뭐라고 하는 거 봤어? 남편이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진짜 기분 나빠. 가족끼리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올케가 너무 이기적이야.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미영이한테 왜 그래? 반찬 좀 가져가는 게 뭐가 어때서? 여보, 이건 우리 엄마가, 에이, 당신 친정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데 가족끼리 좀 나눠 먹으면 안 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잠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신우이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무 때나 집에 왔고 냉장고를 뒤지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옳게 나왔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어김없이 신우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조카 2명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을 놀이터처럼 썼습니다. 옳게 애들 배고프대. 저녁 뭐 해? 지친 몸으로 퇴근한 저에게 신우이는 당연하다는 듯 저녁까지 요구했습니다. 제가 망설이면 전화기를 들어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올케가 저녁 안 해준대. 나 억울해. 그러면 10분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영이 왔다며? 저녁 좀 해줘. 뭐가 어려워? 거절하면 남편이 화를 냈어요. 미영이가 왔는데 밥도 안 줘?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는 매번 굴복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서서 신우이 가족 저녁을 차렸어요.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7명분의 식사를. 밥상을 차리면 신우이 가족은 배부르게 먹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 냉장고를 뒤져 반찬을 또 챙겨갔어요. 옳게, 이거 우리 집 가져가도 되지? 어차피 또 가져올 거잖아.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신우이. 저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였어요. 여보, 너무 힘들어요. 매일 신우이가 와서 미영이가 우리 집 편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좋은 거 아냐? 하지만 저는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누나도 힘들어. 친정에서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우리라도 챙겨줘야지. 남편의 논리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누나는 불쌍하고 저는 친정에서 많이 받으니까 나눠야 한다는 것. 어느 날은 신우이가 대놓고 말했어요. 옳게, 솔직히 말해. 너 친정에서 얼마나 많이 받아?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좀 나눠 먹는 게 뭐가 어때? 미영이가. 그래도 뭐? 나는 친정 엄마한테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너는 그것도 모르냐? 신우이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나쁜 사람처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친정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반찬의 절반 이상은 매번 신우이 집으로 갔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딸, 반찬 맛있게 먹고 있어? 엄마가 또 만들어 갈게.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은 제 입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딸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한테 이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리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틀어져서 상사한테 크게 혼났고 몸살 기운까지 있어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오늘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 그런데 집 앞 주차장에 신우이 차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에 들어서니 역시나 신우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 친정엄마가 특별히 만들어주신 된장찌개 재료들이었어요. 아가씨, 그거, 응? 이거?
우리 애들 된장찌개 좋아하거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신우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뭐, 그거 우리 엄마가 특별히 해주신 거예요. 매번 허락도 없이 가져가시는 거. 정말 너무하세요. 순간 신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가족끼리 이것도 못 나눠. 가족이라고 해도 선은 있어야죠. 매번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가시면 저희는 뭘 먹어요? 뭘 먹긴. 또 가져오면 되잖아. 내 친정에서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야, 너 진짜 이기적이다. 시집 와서 신우이한테 이럴 수 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신우이가 울먹이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올케가 나한테 막대해. 나 이제 진짜 못 오겠어.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오빠, 내가 반찬 좀 가져가려고 했더니 올케가 이기적이라고 선을 지키라고 그래. 나 진짜 억울해.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 미영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여보, 들어봐요. 신우이가 매번 아무 말도 없이 뭐?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은 무슨. 당신 요즘 왜 이렇게 까칠해졌어? 미영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제가요? 그래.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누나 편을 드는 남편. 여보,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신우이가 매번 허락도 없이. 야, 가족끼리 허락이 뭐가 필요해. 당신 정말 속 좁아. 속 좁은 게 아니라. 닥쳐.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누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친정에서 맨날 해주잖아. 미영이는 그런 것도 없어. 신우이가 옆에서 울먹였어요. 오빠, 나 진짜 서러워. 올케가 날 뭘로 보는 거야. 미영아, 울지 마. 내가 혼낼게. 남편이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보, 너 왜 미영이 얘기를 그렇게 해? 남편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짝, 뺨을 세게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환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우리 미영이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방금 나 때렸어요? 그래, 때렸어. 정신 못 차리니까. 뺨을 만졌습니다. 뜨거웠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신우이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승리한 사람처럼. 올케, 들었지? 오빠 말대로 해. 그냥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를 때렸습니다. 신우이 때문에.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가족인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씻고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잠들었어요. 코까지 골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이 사람 옆에서, 이 집에서. 뺨은 여전히 얼얼했고 가슴은 더 아팠어요. 새벽 5시쯤 됐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아이들 방에 들어가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조용히 아이들을 깨우지 않게 제 옷도 간단히 몇 벌만 챙기고 어디 가려고? 남편이 깨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엌 불을 켜자 남편이 나왔습니다. 친정에 가요. 지금 새벽인데? 네. 에휴. 어젯밤 일 때문에 토라진 거야? 당신도 잘못했잖아. 누나한테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제가 잘못했나요? 당신이 누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당신이 저를 때린 건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당신이 너무 심하게 나가서. 아, 제가 심하게 나가서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뭔데요? 당신은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때렸어요. 시누이 편을 들려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 집에서 뭔지 모르겠어요. 아내인가요? 시누이 시중 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샌드백인가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당신한테 저는 아가씨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졸린 눈으로 일어나는 아이들. 엄마, 어디가? 외할머니 집. 잠깐 다녀올 거야. 아빠는 여기 있어야 해. 남편은 현관까지 따라왔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막을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자기가 아내를 때렸으니까. 당신 진짜 가는 거야? 네. 언제 돌아올 건데? 모르겠어요. 어쩌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뭐,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룸미러로 집을 봤어요. 1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곳.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잠들었고 저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자유야. 친정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마당에 나와 계셨어요. 제가 온다고 미리 문자를 보냈거든요. 엄마, 우리 딸 왔구나. 엄마 품에 안기니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남편이 나를 때렸어. 엄마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시누이 때문에 반찬 가져가는 거 말렸더니 남편이 나를 때렸어.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등을 토닥이며 아이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빠도 나오셨어요. 딸, 아빠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부은 뺨을 보신 거예요. 누가 했냐? 아빠, 그놈이 했냐? 사위놈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의 손이 떨렸어요. 내가 가서, 아빠,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날 저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내 편이 있는 곳,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집이었어요. 친정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한테서 전화가 수없이 왔어요. 처음엔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아이들 학교는? 전화를 끊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돌아와.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요. 진심이야. 제발. 당신은 저를 때렸어요. 가족이 가족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우리 집으로 좀 와라. 할 얘기가 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딸아, 가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거야. 아빠가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고개를 숙이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용서 한 번만 해줘라. 우리 아들놈이 정말 잘못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당신을 때리다니. 눈물을 흘리는 남편. 하지만 저는 무덤덤했어요. 당신 지금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돌아오길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심이야. 그럼 물어볼게요. 시누이가 또 집에 와서 반찬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시누이를 봤습니다.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옳게.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였는데. 아가씨는 왜 그랬어요? 제가 싫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시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부러웠어. 올케는 친정에서 맨날 챙겨주잖아. 나는 친정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줘. 그게 너무 서러웠어.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보셨어요.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엄마, 가족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부러워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여보,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때렸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동생이 소중해도 아내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 정말 잘못했어.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말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봐야겠어요. 시간. 얼마나? 모르겠어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별 거예요. 저는 친정에서 아이들과 살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혼자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보. 그리고 이혼 서류 준비해 둘게요. 만약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바로 서명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제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 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다시 저를 때릴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시댁을 나서며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딸, 잘했다. 아빠가 지켜줄게. 고마워요, 아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매주 친정으로 찾아와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변했어.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반찬도 혼자 해먹고 있어. 그래요? 미영이도 이제 안 와. 내가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 우리 집 냉장고는 우리 거라고. 잘했네요. 당신 언제 돌아올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시누이도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리 전화하고 방문했습니다. 옳게. 내가 김치 담갔어. 너희도 먹어. 미안한 마음에. 아가씨가 담근 거예요? 응. 유튜브 보고 배웠어. 맛은. 글쎄. 웃음이 나왔어요.
신우의 김치는 엉망이었지만 그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예전의 저는 아니었습니다. 여보, 약속해요. 다시는 저를 때리지 않겠다고. 다시는 신우의 편만 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맹세해.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손을 들면 그때는 진짜 끝이에요. 알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은 정말 변했습니다. 신우이가 올 때면 먼저 제게 물어봤고 냉장고도 지켰어요. 미영아, 미안한데 이건 우리가 먹을 거야. 필요하면 내가 사줄게. 신우이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빠, 괜찮아. 나도 이제 알아.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 관계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뺨을 때리던 남편의 손, 승리자처럼 서 있던 신우이.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가족이라도 존중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 남편은 2번 다시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저는 주저없이 떠났을 거예요.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저뿐이라는 것을.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